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는 5.25% 올랐고요. 종가는 다시 10만원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제가 전날에 이제 뭐 기분 나쁜 캔들은 지금 딱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뭐 9만원, 10만원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뭐 수급의 이탈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고. 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차트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거는 거의 2년, 3년 동안 똑같죠. 제 2K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2K한테 어쨌든 간에 수급이다. 대형주한테 또 수급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거는 조금 어려운 게 그날 그냥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달라져요. 근데 이케 같은 종목은 얘네들이 무슨 뭐 백년대계 마냥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길게 짜고 플랜을 좀 세워가지고 대응을 하는 영역이 좀 더 크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은 스토리가 있고 또 어떤 그 전고체에 대한 타임라인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삼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일 악재가 나온다? 오늘 외국인들이 뭐 폭풍 매수를 했다? 근데 간밤에 뭐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날 그냥 또 매도가 엄청 나오죠. 물론 이케도 그런 식의 매도는 나오긴 합니다만 그럴 때는 보통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케한테는 제가 매번 이 틀을 만드는 거는 기관이다. 지금도 이 틀을 어쨌든 기관이 좀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차익 실현 한 번씩은 나오는데 이때도 사업펀드, 그쵸? 사업펀드. 연기금도 뭐 중간에 매도합니다. 얘네라고 백날 첫날 매수만 하진 않겠죠. 다른 누군가가 힘을 빡 줄 때 그때 이제 연기금이나 뭐 투신 보험 애들은 야 오늘은 우리가 좀 팔아도 주가에 별 영향이 없겠다. 주가 올라가겠다. 외국인들이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한 2배, 3배 사는 것 같다. 그럼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파는 거죠. 뭐 어쨌든 지금 이차전지는 최근에 이제 로봇 기대감이 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전고체가 뭐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온 것도 있긴 해요. 예. 근데 전고체는 애초에 로봇이 지금 막 이렇게 시장에 분위기를 넣어주지 않았다라고 해도요. 저는 어차피 전고체가 26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 그냥 전기차용 전고체였어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요. 물론 거기에 당연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를 더 강하게 만들긴 했겠죠. 로봇도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한 영역이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죠. 하루에 3번, 4번, 5번. 전기차는 한 달에 3번, 4번, 5번 하면 됩니다. 몸통도 얘는 굉장히 좀 작아요. 자동차보다. 자동차는 이렇게 빵 해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동차 있으면 배터리 이만큼 빵 해서 배터리 효율 빵 하면 되잖아요. 배터리 크게 해가지고. 물론 뭐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만들진 않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제 그림을 넣어 못 그리는데 네. 몸통이 이렇게 있고 로봇가 있고 하면은 뭐 배터리가 뭐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팔에 들어가겠습니까? 가장 넓은 게 어쨌든 몸통이나 뭐 엉덩이 쪽일 건데 여기다가 넣는다라고 하면 확실히 자동차 같은 애들보다는 또 많이 공간 제한이 있겠죠.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산업용 이런 쪽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민간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 해야 되는데 야 설거지 좀 해라 이 로봇보다는 공장에서 막 그냥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로봇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걔네들은 하루 종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효율 측면에서는 뭐 기업들도 고민을 하겠죠. 리튬 배터리 넣어가지고 충전을 몇 번 하고 가동을 1시간 하고 충전을 2시간 하고 뭐 이런 효율 얘는 결국 가격이 얼마고 전고체는 지금 어쨌든 간에 뭐 효율이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시간이 또 운영이 되고 또 이런저런 뭐 불 안 나는 것도 뭐 굉장히 당연히 중요할 거고 로봇을 리튬 배터리 넣어놓고 걔네들 뭐 24시간 풀 가동 시킬 거니까 충전하는 시간 빼고 그럼 뭐 불도 날 수 있겠죠. 뭐 어쩌다 보면은 뭐 배터리가 뭐 불이 아예 이제 안 나는 단계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이 날 위협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고려하면은 뭐 기업들 입장에서 더 좋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선택지 그걸 이제 또 뽑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고체는 초창기에 가격이 당연히 비쌀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상용화가 될 거고, 그때 가면은 뭐 이케도 돈 버는 게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리튬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그 사업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튬도 지금 리튬 가격이 막 뭐 전기차가 잘 나간다 가지고 리튬을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가격이 똥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건데, 리튬은 전 세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황화리튬은 전 세계 어디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술력이 좋아요. 지금 당장에 황화리튬 뽑아낼 수 있는 기업 후보군 5군데 뭐 추려라 하면은 그 안에 이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5군데를 뽑는 게 탑5를 고르는 게 아니라 진입장벽이 황화리튬 같은 경우는 원체 높기 때문에, 야, 전고체가 지금 대세를 해가지고 야, 어디 가가지고 뭐 그 공장 하나 세워봐. 이게 안 돼요. 리튬은 그게 되죠. 근데 황화리튬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네. 괜히 스페셜티 케미컬이겠습니까? 특수화학. 네. 특수화학이라고 이름을 왜 붙여놨겠습니까? 이게 쉬우면은 특수화학입니까? 아니죠. 그냥 뭐 케미컬이겠죠. 이스 케미컬. 스페셜티 케미컬. 네. 이게 왜 이 스페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양봉 나오고, 뭐 제가 이전에 올라올 때는 주가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분할 매도 관련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이제는 뭐 분할 매도 관련 코멘트를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어느 정도는 내가 목표했던 구간.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라방 할 때 한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 수익률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그럴 때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약간의 뭐 그냥 주식시장의 뭐 통념, 약간 요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좀 공감을 해요. 내가 야, 나 수익률이 지금 이 정도야 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다. 수익률이 많이 찍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예, 자랑하고 싶다는 거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분할 매도를 한 20%, 뭐 30% 했다라고 쳐요. 그럼 나머지 70%, 뭐 학원 뭐 50%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날에 수익률이 뭐 100%, 120%였어요. 근데 갑자기 막 급등이 나와. 이런 자리는 복리이기 때문에 내 평당이 낮으면은 이게 10% 올라도 수익률이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뭐 12% 올라가는데 막 수익률이 20% 올라가고 하겠죠. 그럴 때, 이 수익률이 벌써 이렇게, 갑자기 또 올라가네? 그럴 때, 그냥 또한,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2%, 3% 정도, 짤짤이식으로 팔 수 있잖아요. 짤짤이, 그냥 이렇게 파는 거를 막 되게 내가 막 거창한 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판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100주 들고 있으면, 또 오르네? 2주 팔고, 3주 팔고. 예. 똑같잖아요. 나중에 내가 뭐 10주를 10만원에 팔든, 11만원에 2주 팔고, 12만원에 3주 팔고, 10만원에 5주 팔고, 똑같아요. 오히려 분할 매도 하는 게 대체적으로 평균 그 수익이 높을 때가 많거든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분할 매도 이야기를 안 드릴 것 같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 수익을 챙겨놔야 수익을 극대화할 때 훨씬 더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주가가 내려갔다 할지 올라갔다 그냥 이대로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익 챙겨놓고, 또 이제 뭐 자금력이 좀 되시는, 아니면 현명하신 분들은, 평단이 좀 좋은 분들은 내가 이제 원금을 좀 챙겨놓고 수익금 가지고만 이 수익을 한번 늘려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대응이죠, 이런 거는. 물론 나는 정수리에 내가 기모았다가 한번 정수리 내려 찍을 때 그때 내가 팔았습니다, 전량을.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분이 제일 평균 수익은 높겠죠. 하지만 그게 한 번 잘 되면 다행이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도했을 때 그게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확률 자체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 투자들은 심리가 밀리기 때문에. 네, 심리가 약하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쉬운 게 아니죠. 뭐 어쨌든 전고체 뭐 로봇 관련 뭐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뭐 초창기엔 당연히 가격이 비쌀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수요가 없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누군가는 초창기에 만들어지는 모델들도 다 가져가려고 할 거고, 그게 뭐 전기차용에 들어가든, 뭐 맨 처음에 이제 뭐 사이버 트럭 해가지고 막 그 테슬라 그 나왔을 때도 가격 비싸도 그 돈 있는 사람들 다 사가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테슬라가
그 사이버 트럭을 박리담의식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전고체도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확실히 좀 있긴 해가지고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가격도 어느 정도는 평준화가 될 거고, 다만 리튬처럼 그냥 개나소나 다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도 리튬합니다. 한창 그 개잡주들이 우리도 리튬 관련 사업합니다. 그게 힘들다라고 우리도 항아리튬 할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케는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로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를 많이 이제 원하실 텐데 중장기로 이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플랜에 대해서는 항아리튬이 저는 확실히 좀 강점이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10만원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그냥 올라갈 때는 라운드 피겨 타 넘어가가지고 끝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계속 수익률 높여가는 거고 지금 당장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신고가에 들어오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준점을 잡습니다. 우리가 9만원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11만원 위로 또 종가가 올라왔네. 이러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12만원 위로 올라왔네. 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이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뭐 올라갈 때도 당연히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있겠지만 짤짤이 식으로 내려올 때 이 가격까지 내려오는 건 그거는 조금 에바다. 추세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자리들을 정해가지고 그런 자리를 깨려고 할 때 비중을 조금 더 줄여서 매도를 하고 혹이 하나 더 떨어지면은 다시 또 비중을 채우고. 왜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8만원 내려온다? 그럼 기회죠. 기회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8만원 내려올 때도 10만원 넘어갔으니까 10만원 또 이탈하면은 내가 10만원 이탈할 때 일부 비중 좀 줄여놓고 혹시나 더 내려오면 더 사고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홀딩하고 어차피 뭐 10만원 매도한 것도 굉장히 좋은 또 대응이 된 거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권해드립니다. 보통 대부분의 종목에서 매도는 신이 아닌 이상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냐 어디까지 가냐 지금 주가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걸 누가 압니까? 지금 시장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인버스니 곱버스니 샀을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뭐 마냥 내려갑니까? 그 내 기준이에요. 네, 시장에서 내 기준은요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이 캐는 지금 이 정도니까 이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좋네. 목표가 15만원 그 내 기준입니다. 네, 철저하게 시장에서 한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관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잡주 같은 영상 찍을 때 종토방 같은 데 가지 마셔라. 네, 그런 거 보지 마셔라. 다 개인이에요. 그냥 한 명 한 명 개인입니다. 글이 많다 뿐이지 여러 명이 올리니까 글이 많은 거지 다 그냥 개인 한 명 한 명의 의견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기관들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네들이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좋게 생각해가지고 돈을 넣어주는지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안 좋게 봐가지고 계속 매도를 하는지 이걸 봐야죠. 얘네들이 매도를 하면은 이유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매수를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찾아야지 이거 좋은데 왜 안 사지?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시장의 종목을 찾을 때도 외국인 기관들이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사지? 얘가 지금 뭐가 있지? 이러고 찾아보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를 하나 고른 다음에 거기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을 골라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순위를 매기고 접근을 하는 것과 확률적,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확률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제가 영상 찍을 때도 제 관점,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의견보다는 그냥 시장의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물론 이제 정보채는 26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관점일 수 있죠. 26년 되면은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제 개인적인 관점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베이스에는 기관이랑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얼마까지 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댓글에 매번 그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캐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굴렸던 스노우볼이 저는 굉장히 좀 조용했지만 강하지 않았나. 또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특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종목을 내가 5만원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느 정도 분할 매도 물론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들고 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홀딩할 수 있는 종목도 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다 해가지고 마음 흔들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종목이
주식을 내가 하면서 얼마나 만나보겠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매매한 종목 중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주식시장의 특징을 굉장히 잘 이용한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효율을 극대화 한번 하는 그 시나리오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 이벤트 하죠. 네, 저희 이제 뭐 수익 청산도 많이 해가지고 종목들을 다시 또 본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 편하게 꾸려나가실 때 오시면은 좋죠. 편하죠. 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저희와 함께 또 이 상반기 랠리를 같이 한번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진심이에요. 뭐 꼭 저 이벤트를 하시지 않는 저희와 이제 함께 안 한다라고 해도 지금 시장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반기 시작되기 전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공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올 확률이 높다. 네, 그거는 제 주관이 아니라 그냥 금리 사이클 보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지금도 어쨌든 그 금리 사이클에 변화가 있습니까? 트리거, 방향을 안쪽으로 꺾을 만한 대형 트리거가 아직 나오려면은 시간이 넉넉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랠리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매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벤트 가입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